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자 민주당이 반발한 겁니다.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강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다시 시작된 청문회. 강 후보자는 먼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와 비대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쓰레기는 집에서 나온 게 아닌 사무실에서 쓸 물건을 담은 상자였고 음식물 쓰레기는 차에서 먹던 것을 놓고 내렸었단 겁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진에게 비대를 고치게 했다는 의혹은 과장됐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비대 문제도 여유돼 있는 보좌관한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보좌관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보좌관한테는 집안일 시켜도 됩니까? 이외에도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 배우자의 이해충돌,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거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심각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증단은 앞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해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제자 김모 씨는 2009년 석사 학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 뒤 이 후보자도 건축학회에 논문을 냈는데 결론이 사실상 같았습니다. 특히 거의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두 논문의 표절률은 52%였고 일부 문장은 똑같았습니다. 오늘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11개 단체 모임인 검증단이 이 후보자 논문을 검증한 결과입니다. 이 단체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 때도 자체 검증을 통해 학위 취소를 요구했던 곳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신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검증단은 또 제자의 학위 논문을 지도한 뒤 내용을 조금만 바꿔 학술지에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증단은 논문 16편이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인 걸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올린 게 총 8편이었습니다. 또 제자 논문인 걸 밝히지 않은 채 이 후보자가 교신 저자로 올린 게 2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다. 같은 주제를 제1저자로 교수가 실었다는 것은 일단 아이디어를 이제 탈취했다. 제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논문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눈에 자극을 반복해서 주는 실험이었는데 학생 동의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여부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동의서 원본 문서는 보존기간이 만료돼 폐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단이 언급한 논문 16편 중 9편은 총장 임용 때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치부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선 리포트를 보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진숙 후보자에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논문 표절,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그리고 자녀 외국 유학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문제입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처음과는 다른 변화된 기류가 감지가 되는데요. 지난 11일에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선 이공계 논문과 사회과학 논문은 다르다. 자녀 유학에 대해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원내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은 논문에 대해선 이 후보자의 해명에 일부 공감한 것이었고 유학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이 안 된다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면서 낙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정규재 전 주필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이 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이었는데 그중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시작이 되자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언론에 제보한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충실히 반론을 하면서 낮은 자세 전략을 편 겁니다. 민주당도 오늘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아예 없애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말할 자격이 되느냐면서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네,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여가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점 등도 감안한 기조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한 명도 낙마 없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런 분위기입니까? 지금은 기류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됩니다. 후보자 본인의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게 우선인데요. 대통령실 내 인사청문 TF를 이끌고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서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역시 후보자들에게 청문회를 잘 치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후보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시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의 의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청문회 과정과 국민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정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